침묵은 때로 환호보다 강렬한 법입니다. TV 화면 속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켜지고 무대 중앙으로 한 여인이 걸어 들어올 때 그곳에 모인 수많은 예비 스타와 제작진은 숨을 죽였습니다. 그것은 단순한 출연진의 등장이 아닌 하나의 역사가 제자리로 돌아오는 순간이었기 때문입니다. 송가인. 이름 석자가 가진 무게는 이미 예능 프로그램의 출연자라는 카테고리를 넘어섰습니다. 그녀가 다시 미스트롯의 무대에 섰을 때 세간의 관심은 즉각적으로 자극적인 숫자에 꽂혔습니다. 회당 출연료가 얼마냐, 정말 이번 계약으로 집을 몇 채 샀느냐는 식의 가십이 인터넷을 도배했습니다. 하지만 엔터테인먼트 업계의 메커니즘을 심도 있게 들여다보는 우리에게 이 현상은 훨씬 더 복잡하고 거대한 담론을 시사합니다. 제작진이 파격적인 대우를 약속하며 그녀를 불러들인 이유는 단순히 시청률을 구걸하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것은 흔들리는 오디션 생태계의 중심축을 다시 세우고 트로트 명가라는 브랜드의 원형을 복구하기 위한 필사적인 전략이자 거대 자본이 투입된 고도의 비즈니스 결정입니다. 오늘 우리는 이 충격적인 복귀가 왜 한국 엔터테인먼트 구조 내에서 필연적이었는지 그 이면의 진실을 5가지 결정적 시각으로 파헤칩니다. 업계에서 회자되는 송가인의 수십억 원대 몸값은 언뜻 비현실적으로 들리지만 광고 시장과 데이터 분석의 관점에서 보면 이는 철저히 계산된 가치입니다. 현대 미디어 환경에서 시청률 1%의 가치는 단순한 숫자 그 이상입니다. 특히 송가인과 같은 압도적 팬덤과 대중적 신뢰를 동시에 보유한 인물은 광고주들에게 단순한 노출을 넘어 확고한 구매 전환을 보장하는 타깃 마케팅의 핵심 기회를 제공합니다. 방송 광고 업계의 실질적인 데이터에 따르면 송가인이 메인 출연진으로 이름을 올리는 순간 해당 프로그램의 중간 광고 단가는 기존 대비 급격한 상승 곡선을 그립니다. 주요 방송사의 협찬 제안 규모를 분석해보면 송가인이 포함된 라인업은 일반적인 출연진 구성일 때보다 최소 2에서 3배 이상의 프리미엄이 붙는 것이 관례입니다. 이는 광고주들이 송가인 팬덤의 구매력과 충성도를 데이터로서 신뢰하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그녀가 광고 모델로 활동한 특정 소비재 브랜드의 경우 중장년층 타깃 매출이 전년 대비 40% 이상 급증했다는 통계 수치도 존재합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그녀에게 지불하는 천문학적인 출연료는 회계상 지출이 아니라 프로그램의 상업적 체급을 근본적으로 높이기 위한 핵심 전략적 투자인 셈입니다. 단순히 그녀의 얼굴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그녀가 몰고 오는 거대 팬덤의 시청 시간과 그로 인한 파급력을 선점하는 비용입니다. 그녀의 등장은 즉각적인 실시간 화제성을 담보하며 이는 방송 종료 후에도 유튜브 조회수 폭발, 음원 스트리밍 차트 진입, 그리고 글로벌 OTT 판권 수출 계약 시 유리한 고지를 점할 수 있는 흥행 보증 수표로 작용합니다. 더 나아가 방송 산업의 연쇄 수익 구조를 분석해보면 송가인이라는 키워드는 프로그램 자체 수익 외에도 부가적인 수익원을 창출합니다. 관련 굿즈 판매, 전국 투어 콘서트의 티켓 파워, 지역 축제 및 행사 섭외 순위 1위라는 타이틀은 프로그램의 브랜드 가치를 공고히 합니다. 결국 세간에 떠도는 집세채 매입이나 수십억 출연료라는 은유적인 소문들은 송가인이라는 브랜드가 창출하는 경제적 부가가치가 이미 개인 예술가의 소득 수준을 아득히 넘어 하나의 견고한 중소기업 연간 매출 규모에 육박하고 있다는 사실을 반증하는 상징적인 지표라 할 수 있습니다. 자본주의 논리가 가장 리얼하게 작동하는 엔터테인먼트 시장에서 송가인에게 투입되는 막대한 자본은 가장 효율적인 이윤 극대화 전략의 일환인 것입니다. 현재 대한민국 미디어 시장은 가히 오디션 프로그램의 홍수라 불릴 만큼 포화 상태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스트롯이라는 선구적 브랜드가 겪는 가장 큰 위기는 다름 아닌 정체성의 희석입니다. 방송사마다 유사한 포맷의 아류작들을 쏟아냈고 자사 프로그램 내에서도 시즌이 반복되면서 시청자들은 점차 피로감을 호소하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최근 몇 년간 오디션 예능들이 실력파 신예를 발굴하기보다는 자극적인 개인사나 악마의 편집을 통한 서사에만 매몰되면서 무대의 본질적 가치가 하락했다는 비판이 저널리즘 비평계에서 꾸준히 제기되었습니다. 이 시점에서 제작진이 꺼내든 최후의 카드는 바로 오리지널리티의 회복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오리지널리티의 중심에는 송가인이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송가인은 미스트롯이 탄생시킨 첫 번째이자 가장 상징적인 원형입니다.
그녀는 트로트라는 장르가 단순히 중장년층의 전유물이나 과거의 향수를 자극하는 하위 문화가 아니라 전 세대를 열광시키고 거대 담론을 형성할 수 있는 주류 문화적 파괴력을 가졌음을 증명한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미스 트롯 4가 그녀를 단순한 일회성 게스트가 아닌 심사위원석의 핵심으로 앉힌 것은 이 프로그램이 추구해야 할 진정한 실력과 전통적 정서의 기준이 무엇인지를 시각적으로 선포하기 위함입니다. 그녀의 존재는 프로그램에 일종의 계급장을 부여합니다. 수많은 오디션 우승자가 배출되었지만 대중의 머릿속에 미스 트롯 송가인이라는 공식이 각인되어 있는 한 그녀의 복귀는 흩어진 브랜드 이미지를 한데 모으는 구심점 역할을 수행합니다. 그녀가 심사위원석에 앉아 무대를 지시하고 후배들을 독려하는 것만으로도 미스 트롯 4는 단순한 서바이벌 예능쇼의 차원을 넘어 트로트 정통성의 기승과 예술적 품격이라는 상징적 권위를 획득합니다. 이는 막대한 마케팅 비용을 쏟아붓더라도 단기간에 구축할 수 없는 브랜드 고유의 역사적 자산입니다. 제작진 입장에서 송가인이라는 원형을 고집한 것은 시장의 피로도를 돌파하고 우리가 진짜 오리지널이다라는 메시지를 가장 효과적으로 전달할 수 있는 근본적인 브랜드 전략인 셈입니다. 결국 그녀의 복귀는 브랜드의 뿌리를 다시 찾는 과정이며 그 뿌리가 깊어야만 새로운 시즌이라는 줄기 또한 힘차게 뻗어나갈 수 있다는 제작 비즈니스의 냉철한 판단이 담겨 있습니다. 우리는 기사를 통해 송가인이 우승 이후 항상 탄탄대로만을 걷지 않았음을 확인했습니다. 대중의 폭발적인 관심이 한풀 꺾이고 출연 기회가 미묘하게 줄어들던 정체와 침묵의 구간은 오히려 이번 복귀를 더욱 드라마틱하게 만드는 강력한 서사적 토양이 되었습니다. 연예계 리포트에 따르면 송가인은 시즌 1 우승 이후 국민적 영웅 대접을 받았지만 그 이면에는 소속사와의 갈등, 무리한 스케줄로 인한 건강 악화, 그리고 무엇보다 보스트 송가인을 요구하는 시장의 가혹한 압박과 싸워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송가인에게 있어 단순한 휴식이 아닌 예술가로서의 존재 가치를 재정의하는 고통스러운 성찰의 시간이었습니다. 한때 모든 방송사의 러브콜을 받던 그녀가 점차 소규모 지역 무대로 발길을 돌리고 언론의 헤드라인에서 멀어지던 순간들을 대중은 위기라고 불렀지만 저널리즘적 관점에서 이는 내실을 다지는 은둔의 미학이었습니다. 스포츠 저널리즘에 비유하자면 이는 은퇴 위기와 슬럼프를 겪고 피나는 재활 끝에 다시 링으로 돌아온 전설적인 챔피언의 복귀전과 흡사합니다. 그녀가 겪은 이 고독한 투쟁과 인내의 시간은 이제 막 미스 트롯 무대에 오르는 참가자들에게 단순한 기술적 조언 이상의 정서적 울림을 줍니다. 나도 너희처럼 간절한 밑바닥에서 7년을 버텼고 정점에서 내려오는 두려움과 싸워본 사람이다라는 그녀의 존재 자체에서 뿜어져 나오는 메시지는 프로그램의 깊은 서사적 무게감을 더합니다. 제작진은 단순히 노래 실력이 뛰어난 가수를 원한 것이 아닙니다. 성공의 환희와 소외의 고독을 모두 경험한 인생 서사의 주인을 원했습니다. 실제로 미스 트롯 4 제작 과정에서 송가인의 역할은 참가자들의 멘토링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그녀는 화려한 기술을 가르치기보다 무대 위에서 버티는 법과 자신을 잃지 않는 법을 강조합니다. 그녀의 삶 자체가 하나의 드라마가 되어 프로그램의 흐름을 주도할 때 시청자들은 단순한 순위 경쟁이 아닌 한 인간의 성숙과 완성 과정에 몰입하게 됩니다. 특히 7년의 무명 시절과 우승 이후의 공백이라는 두 번의 큰 시련을 겪은 송가인의 말에는 다른 심사위원들이 가질 수 없는 생존자의 진실성이 담겨 있습니다. 이러한 서사적 가치는 정교한 대본으로도 대체할 수 없는 것이기에 송가인의 존재는 미스 트롯 4라는 거대한 이야기를 지탱하는 독보적인 서사적 기둥일 수밖에 없습니다. 대중은 이제 그녀의 노래뿐만 아니라 그 노래를 부르기까지 견뎌온 시간의 무게를 함께 소비하고 있는 것입니다. 미스 트롯 4에서 송가인의 역할이 특히 주목받는 이유는 그녀가 후배들의 앞길을 막아서는 기득권 권력자가 아니라 그들의 숨겨진 가능성을 발견하고 끌어올려주는 진정한 멘토이자 조력자로 완벽히 변모했기 때문입니다. 과거 그녀가 무대 위에서 압도적인 성량과 전통 판소리의 깊이를 앞세워 모든 경쟁자를 집어삼키는 포식자였다면 이제 그녀는 심사위원석에서 자신을 뛰어넘을 새로운 시대의 재능을 기다리는 따뜻하면서도 엄격한 관찰자의 시선을 유지합니다. 미디어 심리학 및 산업 분석가들은 이러한 송가인의 태도를 한국 연예계의 고질적인 문재인 세대 간이 단절이나 인지도 경쟁을 창조적으로 해결하는 세련된 세대 교체 모델로 평가합니다. 대다수의 오디션 우승자들이
자신의 지위를 공고히 하기 위해 후배들을 자신의 스타일로 복제하려 하거나 심사위원석의 권위를 과시하며 가르치려 드는 것과 대조적으로 송가인은 철저히 개성의 해방에 초점을 맞춥니다. 그녀는 참가자들에게 자신의 창법이나 권위를 강요하지 않습니다. 대신 자신이 무대에서 실제로 느꼈던 극심한 공포와 그것을 극복해낸 찰나의 경험을 공유하며 후배들이 기성 가수의 흉내를 내는 것이 아니라 각자의 고유한 목소리를 찾아낼 수 있도록 정서적인 안전망을 구축해줍니다. 한 미디어 평론가는 송가인의 심사평은 평가가 아니라 공감의 언어이며 이는 참가자들이 심리적 위축 없이 자신의 잠재력을 폭발시키게 만드는 촉매제가 된다고 분석했습니다. 이러한 전향적인 태도는 시청자들에게 신선한 충격을 주었으며 송가인의 거대한 광채가 신인들을 가리지 않을까라는 초기의 우려를 송가인이 있기에 신인들의 매력이 더 뚜렷하고 입체적으로 비춰진다는 확신으로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가장 강력한 상징적 권력을 가진 인물이 가장 낮은 자세로 다음 세대를 지원할 때 프로그램의 도덕적 품격은 자연스럽게 올라가며 대중의 장기적인 신뢰와 지지는 더욱 공고해집니다. 이는 단순히 방송의 재미를 넘어 한국 대중음악 산업이 수직적 서열 구조를 탈피해 상호 존중과 성장을 바탕으로 하는 수평적 생태계로 진화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상징적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송가인의 전문학적 출연료와 연계되어 끊임없이 회자되는 집쿰의 이야기는 단순히 개인의 자선 증식을 넘어 우리 사회와 엔터테인먼트 산업 전체에 던지는 묵직한 화두를 담고 있습니다. 사실 한국 엔터테인먼트 산업은 K 콘텐츠의 글로벌 흥행으로 겉보기에 화려한 전성기를 누리고 있지만 그 이면을 지탱하는 개별 예술가들은 언제나 극심한 고용 불안과 짧은 활동 수명 그리고 무자비한 이미지 소모의 공포 속에 노출되어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송가인이 마침내 안정적인 거처를 마련하고 경제적 자립을 공고히 했다는 소식은 한 예술가가 자신의 정직한 노동과 압도적인 재능을 통해 시장에서 정당한 보상을 받고 마침내 사회적, 정서적 안착점에 도달했음을 상징하는 문화적 사건입니다. 대중문화 분석가들은 이를 단순히 부자가 되었다는 세속적인 성공을 넘어 우리 엔터테인먼트 시스템이 독보적인 역사적 가치를 지닌 인물을 어떻게 예우하고 보존해야 하는가에 대한 윤리적 질문으로 확장합니다. 과거의 대중음악 산업이 스타를 단기적인 수익 창출 도구로 사용하고 버리는 소모적 방식에 치중했다면 송가인의 사례는 한 분야의 장인에 가까운 예술가에게 그에 걸맞은 지속 가능한 보상 체계가 작동하기 시작했음을 보여줍니다. 제작진이 지불한 수십억 원의 비용은 송가인 개인에 대한 보상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트로트라는 장르를 가장 척박한 환경에서 묵묵히 지켜온 수많은 무명 가수들에게 주는 강력한 희망의 메시지이기도 합니다. 정당한 실력을 갖추면 시스템이 당신의 삶을 책임진다는 확신은 산업 전체의 창의적 활력을 높이는 원동력이 됩니다. 그녀가 얻은 물질적, 상징적 안정감은 다시 무대 위에서의 여유로운 품격과 타인에 대한 관용으로 이어지며 그 여유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후배들에게 더 넓은 길을 내어주는 선순환의 토대를 만듭니다. 결국 송가인의 미스트롯 4교환은 단순한 가수 한 명의 복귀를 넘어 한국 예능 산업이 스타를 단기 소비재로 보지 않고 보존해야 할 공공의 문화 자산이자 장기적 동반자로 대우하기 시작했음을 알리는 진일보한 담론의 장입니다. 제작진이 감수한 천문학적인 액수는 바로 이러한 새로운 산업적 가치와 예술가에 대한 존중을 매입하기 위한 가장 비싼, 그러나 가장 가치 있는 영수증이라 할 수 있을 것입니다.